여러분, 혹시 60세가 넘으셨을 때 혼자 위로하는 시간이 전립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못된 자위 습관이 전립선 비대, 심지어 암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마음이 철렁하셨죠? 우리 몸은 정교한 기계와 같아서 잘못 다루면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세훈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지키는데 헌신해 왔습니다. 그동안 3만 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하며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환자 중 68세 이성민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성민 씨는 은퇴 후 늘 피로에 시달렸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화장실에서 급하게 자위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소변을 볼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이런 문제가 생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이성민 씨는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했죠. 병원 검사 결과 그의 전립선은 비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간단한 습관 교정으로 그는 활력을 되찾았고 아내와의 관계도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이성민 씨처럼 많은 분들이 자신의 습관이 전립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가 하는 방식이 잘못된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제 나이 들었으니 그냥 포기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드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께 약 없이도 비싼 치료 없이도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 10분만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부부 관계까지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정말 간단한 변화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전립선을 지키는 5가지 황금 원칙과 심리적 비결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 준비 되셨나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만성미세 외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마치 작은 망치로 벽을 살살 두드리듯 매일 조금씩 반복되는 손상이 결국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전립선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자위 습관이 전립선에 이런 미세한 상처를 남기고 시간이 지나면 전립선 비대나 심지어 암 같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건 제가 4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확인한 사실이고 세계적인 연구로도 뒷받침됩니다. 저는 85세의 박세훈,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수십 년간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며 전립선 건강이 단순한 신체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부부관계, 심지어 자신감까지 좌우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흔히 무심코 하는 습관이 어떻게 전립선을 망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스트리아의 마틴 베버 교수 연구팀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60세 이상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잘못된 자위 습관을 가진 이들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3보나 높았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습관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급하게 자극을 추구하거나 부적절한 환경에서 자위를 반복하는 행동들이죠. 이런 습관은 전립선에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고 뇌의 쾌감 신경을 점차 둔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전립선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제 환자 중 62세 박민수 씨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박민수 씨는 퇴직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포르노를 보며 급하게 자위를 자주 했습니다. 그는 그냥 잠깐 기분 전환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라고 말했죠. 하지만 몇 년 뒤 그는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됐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았고 전립선 비대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민수 씨는 놀라며 물었어요. 박사님, 이게 정말 제 습관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의 급한 자위 습관은 전립선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고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해 신경 반응을 무뎌지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전립선은 섬세한 기관입니다. 반복적인 자극, 특히 부적절한 방식의 자극은 전립선 주변 혈관과 신경에 미세한 손상을 입힙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포르노 시청은 뇌의 쾌감 중추를 과부하시켜 점차 감각을 둔화시킵니다. 이게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립선은 혈액순환과 신경 자극에 민감한 기관이라 이런 불균형은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비대나 암 같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 다른 환자, 65세 김태영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태영 씨는 젊은 시절부터 화장실에서 자위를 자주 했습니다. 그는 집이 좁아서 조용히 할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라고 털어놓았죠. 하지만 화장실의 딱딱한 변기에 앉은 자세는 골반과 전립선에 압박을 가합니다. 몇 년 뒤 그는 소변을 볼 때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전립선 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잘못된 환경과 습관이 쌓이면 전립선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습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급하게 혹은 부적절한 곳에서 자위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냥 잠깐 하는 건데 뭐가 대수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립선은 여러분의 활력과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간단한 변화로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약을 먹으라거나 비싼 치료를 받으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대신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전립선을 망치는 구체적인 습관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자위 습관이 전립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과학적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전립선을 망치는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위험을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저는 4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심코 했던 행동이 어떻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 깨달았죠. 자, 여러분도 귀 기울여 주세요. 이 두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포르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포르노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강하게 자극해요.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지만 과도하게 분비되면 뇌가 점점 더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면서 정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제 환자 65세 이재호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이재호 씨는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매일 포르노를 보며 자위를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처음엔 재미있었는데 나중엔 아무 느낌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피곤하고 허탈했어요. 이재호 씨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뇌는 과도한 자극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소변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 전립선 비대 초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포르노 시청은 뇌의 쾌감 중추를 과부하시켜 신경 반응을 둔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전립선 주변 혈관에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는 전립선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비대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재호 씨처럼 포르노에 의존하면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전립선은 과도한 신경 자극에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포르노를 자주 보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습관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라는 걸요. 이제 두 번째 잘못된 습관, 병이 위에서의 자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화장실은 편리해 보일지 몰라도 전립선 건강에는 최악의 장소입니다. 변기에 앉은 자세는 골반과 전립선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이 압박은 혈관과 신경을 눌러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 전립선에 손상을 입힙니다. 제 환자 70세 최영수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영수 씨는 좁은 아파트에서 가족 몰래 화장실에서 자위를 자주 했어요. 그는 집에서 조용히 할 곳이 거기뿐이었어요 라고 털어놓았죠. 하지만 몇 년 뒤 그는 소변을 볼 때마다 따끔거리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전립선 염증이 발견됐습니다. 원인은 바로 변기의 딱딱한 좌석과 잘못된 자세가 골반 혈류를 막아 생긴 문제였어요.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변기에 앉아 있는 동안 골반 저근과 전립선 주변 혈관이 압박을 받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화장실은 위생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화장실은 배설을 위한 곳이지 전립선을 망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화장실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편안한 침대나 소파로 옮겨가세요. 여러분의 전립선이 감사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습관, 포르노 의존과 병이 위자위는 단순히 편리하거나 익숙하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전립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행히도 이 습관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이재호 씨와 최영수 씨에게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을 때 두 분 모두 몇 달 만에 소변 흐름이 좋아지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시죠? 또 어떤 습관이 전립선을 망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 다음 파트에서는 전립선을 해치는 나머지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찾아볼게요.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르노 의존과 병이, 위자위가 전립선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습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전립선을 망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잘못된 습관을 깊이 들여다볼게요. 저는 4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작은 습관이 쌓여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고 전립선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성급하고 빠른 자위입니다. 빨리 끝내면 덜 피곤하고 시간도 절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습관은 전립선에 큰 부담을 줍니다. 급하게 자위를 끝내려 하면 신경계가 과도하게 긴장하고 전립선 주변 혈관과 조직에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제 환자 68세 정수철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정수철 씨는 늘 바쁜 일정 속에서 자위를 빨리 해치우는 방식으로 반복했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그냥 빨리 끝내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 큰 문제겠어요? 하지만 몇 년 뒤, 그는 소변을 참기 힘들어지고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을 겪기 시작했어요. 병원 검사 결과 전립선에 염증이 생겼고 이는 급격한 신경 자극이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급하게 자위를 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을 긴장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 과정에서 전립선 주변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립선 조직은 반복적인 자극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는 비대나 기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 따르면 급격한 자극은 전립선 내 미세 염증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전립선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정수철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그냥 몇 분 아끼려다 건강을 잃을 뻔했다며 후회했죠. 여러분도 혹시 빨리 끝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급하게 자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전립선은 섬세한 기관이에요. 급할수록 천천히 부드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잘못된 습관, 과도한 힘과 마사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강한 자극이 더 짜릿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너무 세게 쥐거나 강한 압력을 가하면 전립선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페이로니병, 즉 음경이 비정상적으로 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제 환자 63세 윤태영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윤태영 씨는 강한 자극을 즐기며 자위를 자주 했어요. 그는 강하게 해야 느낌이 더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음경의 묵직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전립선은 이미 손상된 상태였고 음경 조직에도 미세한 손상이 발견됐어요. 윤태영 씨는 당황하며 물었어요. 박사님, 이게 정말 제 잘못된 습관 때문인가요? 네,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과도한 힘은 전립선 주변 조직에 미세한 찢김을 일으키고 이는 염증과 섬유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손상은 단순히 통증으로 끝나자 끊지 않아요. 페이로니병 같은 경우 음경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심리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물리적 자극은 전립선과 음경 조직에 만성적인 손상을 유발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성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윤태영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그냥 짜릿함을 쫓다 건강을 잃었다고 후회했어요. 여러분, 전립선은 강한 자극을 견디도록 설계된 기관이 아닙니다. 마치 섬세한 유리잔처럼 부드럽게 다뤄야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습관을 돌아보세요. 혹시 급하게 끝내려 하거나 강한 자극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행동들이 전립선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이제 아시겠죠? 다행히도 이 습관들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정수철 씨와 윤태영 씨도 저와 함께 작은 변화를 시작했고 몇 달 뒤 소변 흐름이 좋아지고 통증도 줄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여러분의 활력과 자신감을 지키는 소중한 기관이에요. 자, 이제 궁금하시죠? 또 어떤 습관들이 전립선을 위협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 다음 파트에서는 전립선을 망치는 나머지 3가지 잘못된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가능한 방법을 함께 찾아볼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포르노 의존, 병이 위자위, 성급한 자극, 과도한 힘까지 전립선을 해치는 4가지 잘못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조심해야 할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오늘은 5번째와 6번째 위험한 습관을 깊이 들여다보며 왜 이런 행동들이 전립선 건강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4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 무심코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깨달았죠. 여러분도 귀 기울여 주세요. 이 2가지 습관을 이해하고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큰 첫걸음이 될 거예요. 5번째 잘못된 습관은 골반저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골반저근은 전립선을 지탱하는 중요한 근육이에요. 마치 집의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오래 버티듯 골반저근이 건강해야 전립선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위할 때 이 근육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골반저근을 무시하면 소변 조절력이 떨어지고 전립선 비대 위험이 커집니다. 제 환자 66세 한상민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상민 씨는 자위할 때 골반저근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편하게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육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몇 년 뒤 그는 소변을 볼 때 힘이 부족하고 때로는 소변이 새는 증상을 겪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전립선 비대 초기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원인은 약한 골반저근이 전립선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 생긴 문제였어요. 왜 골반저근이 중요할까요? 골반저근은 전립선과 방광을 지탱하며 소변과 사정 과정을 조절하는 핵심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전립선에 불필요한 압박이 가해지고 혈액순환이 방해받아 염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골반저근이 약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 비대 위험이 25% 더 높다고 해요. 다행히도 이 문제는 간단한 케겔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상민 씨에게 케겔 운동을 소개한 뒤 그는 하루 9분씩 연습을 시작했어요. 몇 달 뒤 그는 소변 줄기가 강해지고 자신감도 돌아왔다고 말했죠. 여러분도 자위할 때 골반저근을 의식해 보세요. 소변을 참을 때 조이는 그 느낌, 그게 바로 골반저근이에요. 이 근육을 살짝 조였다 풀며 연습하면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6번째 잘못된 습관, 극단적인 빈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극단적 빈도란 너무 자주 하거나 반대로 아예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적당한 빈도는 전립선 건강에 좋지만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 2, 3회 사정은 전립선암 위험을 33%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이는 사정이 전립선 내부에 오래된 체액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하면 전립선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지고 반대로 완전히 멈추면 혈액순환이 정체되어 염증 위험이 커집니다. 제 환자 69세 오민재 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오민재 씨는 아내와의 관계가 뜸해지면서 2년 넘게 자위를 중단했어요. 그는 이 나이에 뭐 하러 하겠나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소변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전립선 비대 증상이 나타났고 원인은 혈액순환이 정체된 탓이었습니다. 오민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전립선은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퇴화합니다. 마치 오래 쓰지 않은 기계가 녹쓰는 것처럼요. 적당한 빈도의 사정은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오민재 씨는 제 조언을 따라 주 2회 정도 적당한 빈도를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뒤 그는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도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죠.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빈도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과하거나 반대로 너무 뜸하지 않나요? 적당한 균형이 전립선 건강의 열쇠입니다. 이 두 가지 습관, 골반적인 무시와 극단적인 빈도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전립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행히도 이 습관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한상민 씨와 오민재 씨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를 통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궁금하시죠? 또 어떤 습관이 전립선을 망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습관으로 바꿀 수 있을까?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 잘못된 습관과 이를 개선할 구체적인 첫걸음을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이제까지 우리는 전립선을 위협하는 6가지 잘못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포르노 의존, 병이 위자위, 성급한 자극, 과도한 힘, 골반적인 무시, 그리고 극단적인 빈도까지 이 모든 것이 무심코 반복되면 전립선 건강을 해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하나 남았어요. 오늘은 마지막 7번째 잘못된 습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알아볼게요. 저는 4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전립선을 지키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함께 들어가 볼까요? 7번째 잘못된 습관은 기계적이고 무감정적인 자위입니다. 자위는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감정 없이 마치 숙제처럼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공허감과 우울감이 쌓이고 전립선 건강에도 해를 끼칩니다. 제 환자 64세 강동원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강동원 씨는 퇴직 후 매일 비슷한 시간, 비슷한 방식으로 자위를 했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죠. 박사님, 그냥 습관처럼 하다 보니 재미도 없고 오히려 끝나고 나면 더 허전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쾌감이 점점 줄어들고 우울한 기분까지 느끼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전립선 건강이 약화되고 있었고 이는 뇌와 전립선 간의 신경 연결이 약해진 탓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위는 단순히 신체적 자극만이 아니라 뇌의 쾌감 중추와 전립선이 신경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뇌는 점차 자극에 둔감해지고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 순환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연결이 없는 반복적인 자극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감소시키고 이는 전립선 건강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강동원 씨의 경우 무감정적인 습관은 그의 전립선에 미세한 염증을 유발했고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거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대화도 뜸해지고 뭔가 마음이 텅 빈 느낌이었다고 말했죠. 여러분도 혹시 자위를 단순히 해야 하는 일처럼 여기고 있지 않나요? 전립선은 여러분의 감정과도 연결된 섬세한 기관이에요. 이런 습관을 바꾸기 위해 이제 개선의 첫걸음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자위는 화장실이나 불편한 장소가 아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하세요. 침대나 소파에서 편안한 자세로 시작하면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박이 줄어듭니다. 제 환자 65세 임정훈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임정훈 씨는 늘 화장실에서 급하게 자위를 했어요. 그는 집에서 마땅한 곳이 없다 보니 그게 편했어요 라고 했죠. 하지만 화장실의 딱딱한 병에는 골반과 전립선에 압박을 주었고 그는 소변 흐름이 약해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침대에서 편안히 누운 자세로 바꿔보라고 제안했어요. 몇 주 뒤 그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박사님, 소변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몸도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이 간단한 변화가 전립선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왜 편안한 공간이 중요할까요? 전립선은 골반 안에 자리 잡은 섬세한 기관으로 주변 근육과 혈관의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편안한 환경에서는 교감신경이 덜 긴장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는 전립선의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서도 편안한 자세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자위는 전립선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 위험을 낮춘다고 나와 있어요. 임정훈 씨처럼 여러분도 오늘 밤 조용한 방에서 부드러운 담요를 덮고 시작해보세요. 전립선이 감사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7번째 습관을 돌아보세요. 자위를 단순히 기계적인 행위로 여기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불편한 곳에서 급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전립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행히도 이 모든 건 바꿀 수 있습니다. 강동원 씨는 제 조언을 따라 자위를 감정을 담아 편안한 공간에서 천천히 시도했어요. 몇 달 뒤 그는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활력과 자신감을 지키는 소중한 친구예요. 자, 이제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전립선을 지키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따라야 할까? 다음 파트에서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5가지 황금 원칙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원칙들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이제까지 우리는 전립선을 위협하는 7가지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포르노 의존, 병이 자위, 성급한 자극, 과도한 힘, 골반적인 무시, 극단적인 빈도, 그리고 기계적인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전립선 건강을 해칠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전립선을 지키고 더 나아가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5가지 황금 원칙 중 첫 번째부터 3번째까지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저는 4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에게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따라가다 보면 전립선 건강은 물론 삶의 활력까지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황금 원칙은 자위를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이나 딱딱한 의자는 절대 안 됩니다.
대신 침대나 소파에서 편안한 자세, 특히 옆으로 누운 자세를 추천드려요. 이 자세는 골반과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제 환자 66세 김현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현수 씨는 늘 화장실에서 급하게 자위를 했어요. 그는 집에서 조용히 할 곳이 거기뿐이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습관 때문에 소변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전립선 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침대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로 바꿔보라고 제안했어요. 몇 주 뒤 그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박사님, 소변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가 전립선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왜 편안한 공간이 중요할까요? 전립선은 골반 안에 자리 잡은 섬세한 기관으로 주변 근육과 혈관의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화장실의 딱딱한 벽이나 불편한 자세는 골반 저근과 전립선에 압박을 가해 혈류를 방해합니다. 반면 침대에서 편안히 누운 자세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전립선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연구에서도 편안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자위는 전립선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 위험을 낮춘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 조용한 방에서 부드러운 담요를 덮고 시작해 보세요. 전립선이 감사할 거예요. 두 번째, 황금 원칙은 부드러운 손과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한 압력은 전립선과 음경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대신 부드럽게 움직이고 반드시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윤활제는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 환자 67세 최민석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최민석 씨는 강한 자극을 선호했지만 점점 음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박사님, 그냥 세게 해야 느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털어놓았죠. 하지만 검사 결과 그의 전립선은 과도한 압박으로 인해 미세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고 부드럽게 시도해보라고 권했어요. 몇 주 뒤 그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통증이 사라졌고 오히려 쾌감이 더 살아났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윤활제를 사용해보세요. 부드러운 터치는 전립선을 보호하고 더 편안한 경험을 선사할 거예요. 세 번째 황금 원칙은 심호흡과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위는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시간이에요. 자위 중 깊은 심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전립선에 혈액이 잘 공급됩니다. 이는 염증을 줄이고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70세 박종수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종수 씨는 늘 급하게 자위를 끝냈어요. 그는 그냥 빨리 끝내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는 소변 흐름이 약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에게 자위 중 깊은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감각에 집중해보라고 권했어요. 그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주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숨을 고르며 천천히 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졌어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심호흡은 전립선 혈류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 세 가지 원칙, 안전한 공간, 부드러운 손과 윤활제, 심호흡과 감각 집중은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입니다. 김현수 씨, 최민석 씨, 박종수 씨처럼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따라가다 보면 전립선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질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세요. 혹시 불편한 곳에서 강한 압력으로 급하게 자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전립선은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다뤄주세요. 자, 이제 궁금하시죠? 나머지 황금 원칙들은 뭘까? 이 원칙들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다음 파트에서는 남은 2가지 황금 원칙과 이를 일상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전립선을 지키는 5가지 황금 원칙 중 첫 3가지, 안전한 공간, 부드러운 손과 윤활제, 심호흡과 감각 집중을 살펴봤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들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느끼셨죠? 오늘은 나머지 2가지 원칙, 즉 4번째와 5번째 원칙, 그리고 이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하는 방법을 깊이 있게 알아볼게요. 저는 4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에게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과 삶의 질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따라가다 보면 전립선 건강은 물론이고 활력과 자신감까지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함께 마지막 2 원칙을 알아볼까요? 4번째 황금 원칙은 절정 시 골반적인 운동, 즉 케겔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골반적은은 전립선과 방광을 지탱하는 중요한 근육이에요. 이 근육을 강화하면 소변 조절력이 좋아지고 전립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자위 중 절정 직전에 골반적은을 3초간 조였다가 풀기를 5회 반복하세요. 소변을 참을 때 조이는 그 느낌, 그게 바로 골반적은입니다. 제 환자 68세 이영재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영재 씨는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가끔 소변이 새는 증상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그는 박사님, 이 나이에 근육 운동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케겔 운동을 자위 중에 병행해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 뒤 그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소변 줄기가 강해졌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화장실 갈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어 기뻐요. 이영재 씨처럼 여러분도 이 간단한 운동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케겔 운동이 전립선 건강에 좋을까요? 골반적은은 전립선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케겔 운동은 전립선 비대 증상을 20% 이상 줄이고 소변 조절력을 개선한다고 해요. 자위 중에 이 운동을 병행하면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자위 중 절정에 가까워질 때 소변을 멈추는 느낌으로 골반적은을 3초간 조였다가 풀기를 5번 반복하세요. 하루 5분, 일주일에 몇 번만 실천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자리에서 이 운동을 시도해보세요. 전립선이 더 튼튼해질 거예요. 5번째 황금 원칙은 꾸준함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한 번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주 23회, 한 번에 1015분 정도의 적절한 빈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잦으면 전립선에 과도한 자극을 줄 수 있고 너무 뜸하면 혈액순환이 정체되어 염증 위험이 커집니다. 제 환자 66세 김태호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태호 씨는 퇴직 후 자위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나이에 뭐 하러 하겠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소변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고
전립선 비대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그에게 주 2세 3회, 적당한 빈도를 유지해보라고 권했어요. 그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6개월 뒤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박사님, 소변 흐름이 좋아졌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아내와의 대화도 늘었어요. 김태호 씨처럼 꾸준함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꾸준함이 왜 중요할까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 23회 사정은 전립선암 위험을 33% 낮추고 전립선 내부의 체액 순환을 촉진해 염증을 줄입니다. 적당한 빈도는 전립선을 사용하며 건강하게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너무 과하지도 너무 뜸하지도 않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빈도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 너무 작거나 아예 하지 않고 있지 않나요? 주 23회, 현대의 일부분 정도의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이는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천법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밤 조용한 방에서 시작하세요. 침대나 소파에 편안히 누워 수용성 윤활제를 준비하고 심호흡을 하며 천천히 자신의 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절정 시에는 골반 저근을 3초씩 조였다 풀기를 5번 반복하고 주 2회 3회 이 루틴을 유지하세요. 부담 없이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시작하면 됩니다. 제 환자들처럼 여러분도 몇 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전립선은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꾸준히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자, 이제 궁금하시죠? 이 원칙들을 지켰을 때 마음은 어떻게 바뀔까? 전립선 건강을 넘어 어떤 변화가 올까? 다음 파트에서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심리적 원칙들을 다루어 볼게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비결, 계속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이제까지 우리는 전립선을 위협하는 7가지 잘못된 습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5가지 황금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안전한 공간, 부드러운 손과 윤활제, 심호흡, 골반 저근 운동, 그리고 꾸준함까지. 이 모든 것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함께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심리 원칙을 통해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법을 알아볼게요. 저는 4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마음의 변화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통해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심리 원칙은 부끄러움을 자기 존중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얼굴이 살짝 붉어지시죠. 특히 60세가 넘은 분들께는 더 민감한 주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위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아끼고 건강을 지키는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제 환자 69세 정민수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민수 씨는 처음엔 자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창피해 했어요. 그는 박사님, 이 나이에 이런 걸 어떻게 입에 담아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제가 그에게 자위는 당신의 건강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점차 마음을 열었고 자위를 내 몸을 아끼는 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 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게 뭐가 부끄럽겠어요. 정민수 씨는 이 마음가짐 덕분에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자신감까지 되찾았습니다. 왜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할까요? 부끄러움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해 전립선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반대로 자위가 건강한 선택임을 받아들이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전립선 염증이 줄어듭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도 자위를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따뜻한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전립선 건강과 자신감을 동시에 지켜줄 거예요. 두 번째 심리 원칙은 오르가즘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를 할 때 반드시 쾌락의 끝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집착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쌓고 전립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대신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제 환자 65세 송재민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송재민 씨는 자위할 때 항상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어요. 그는 박사님, 결과가 없으면 시간 낭비 같아요. 라고 털어놓았죠. 하지만 제가 그에게 결과보다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라고 권했어요. 그는 천천히 심호흡하며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몇 주 뒤 그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박사님,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가벼워졌어요. 아내와의 대화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송재민 씨는 이 마음가짐 덕분에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부부 관계까지 개선됐어요. 왜 과정에 집중하는 게 중요할까요? 오르가즘 집착은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는 전립선에 불필요한 긴장을 주고 염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반면 과정을 즐기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혈류가 원활해지고 전립선 건강이 좋아집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없는 자위는 전립선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도 자위를 할 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을 즐겨보세요. 그 시간이 전립선을 위한 선물이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심리 원칙은 1개월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작은 변화가 쌓여야 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70세 박영진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영진 씨는 전립선 비대 증상 때문에 소변 흐름이 약해져 고민이었어요. 그는 박사님,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요? 라며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제가 그에게 하루 5분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라고 권했어요. 그는 안전한 공간에서 부드럽게 심호흡하며 자위를 시작했고 케겔 운동도 병행했어요. 한 달 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몸도 마음도 10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소변도 편해졌고 삶이 더 활기차졌어요. 박영진 씨의 변화는 꾸준함에서 시작됐습니다. 꾸준함이 왜 중요할까요? 꾸준한 습관은 전립선 혈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경계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자위 습관은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한다고 해요. 한 달 동안 매주 2대 3회 부담 없이 자신의 페이스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박영진 씨처럼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심리 원칙, 부끄러움을 자기 존중으로, 오르가즘 집착을 과정 즐기기로, 그리고 꾸준함, 은 전립선 건강을 넘어 삶 전체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돌아보세요. 자위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결과에 집착하고 있지 않나요?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감사할 거예요. 자, 이제 궁금하시죠?
이 모든 원칙을 실천하면 어떤 큰 변화가 올까?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전립선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결론을 나누어 볼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전립선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습관들과 이를 극복하는 5가지 황금 원칙, 그리고 마음가짐을 바꾸는 3가지 심리 원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립선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활력, 자신감, 그리고 소중한 부부관계를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느끼셨길 바랍니다. 저는 4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이 이런 변화로 삶의 질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 환자 67세 김영철 씨의 이야기가 기억나시죠? 그는 화장실에서 급하게 자위를 하던 습관 때문에 전립선 비대 증상을 겪었어요. 하지만 안전한 공간에서 부드럽게 심호흡하며 자위를 시작하고 케겔 운동을 병행하며 꾸준히 노력했죠. 몇 달 뒤 그는 저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아내와 대화도 늘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김영철 씨의 변화는 단순히 전립선 건강을 되찾은 것 이상이었어요. 그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아내와의 따뜻한 시간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시나요?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배운 핵심을 다시 떠올려 볼게요. 첫째, 화장실이나 딱딱한 의자가 아닌 침대에서 편안한 자세로 시작하세요. 둘째, 부드러운 손과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고 심호흡하며 감각에 집중하세요. 셋째, 절정시 골반적은 운동을 병행하고 주 2에 3회 꾸준히 유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끄러움 대신 자기 존중을 선택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모든 원칙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적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을 해보세요. 오늘 밤 조용한 방에서 담요를 덮고 심호흡하며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 시작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됩니다. 이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같은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이 공간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비결을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어떤 유익한 이야기를 함께 할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며 오늘 여기서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